안녕하세요. 목동에 사는 목동, 꽃피는 목동입니다. 소돌이 촬영한다고 다들 구경 나왔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있을 게 없는 친구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김민수님이 청소 안 한다고 욕하셨는데 이번엔 진짜 안 해서 욕먹겠네요. 이렇게 계속 거염이 소들만 보여주고 싶지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시고 다른 지역도 저희랑 비슷한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는 축사가 지은 지 얼마쯤 되어 보이나요? 방금 봤던 게 가장 최근에 지은 아래쪽 축사였습니다. 현재 저희 축사는 12년 동안 3번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위쪽은 1995년에 준공이 떨어졌고 그 이후 한 번에 확장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축사도 200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소 15년에서 26년 전에 지은 축사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붕 끝에 철근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지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써서 전부 잘라낸 모습입니다. 비 새는 지붕이나 고칠 것이지 뭐하러 멀쩡한 걸 잘랐냐고 하시겠죠? 저희도 행정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허가받은 설계도대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행정명령 내린 쪽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사진을 찍어보니 지금 보이는 지붕 부분이 설계도보다 좀 더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 잘라내라고 하더군요. 자그마치 26년 전에 준공 허가를 받은 축사 지붕을 말입니다. 저도 공시생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행정법을 조금은 압니다. 행정법 원리 중 실내 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이 있는 원리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 신뢰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신뢰 형성에서 시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6년을 적법하게 준공 허가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귀책 사유 또한 없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봤을 때 사익은 당연히 손해고 공익도 오히려 저희 지역 축산업 종사자들의 반값만 사는 손해라 생각합니다. 이게 다 잘라낸 지붕 파편입니다. 제가 겨울에 치웠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명령의 근거가 설계도대로 안 했다가 아닌 위성사진으로 찍어보니 지붕이 튀어나와서 그랬다는데 요즘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빡빡하게 보나요? 더욱이 26년 전이면 인터넷도 안 들어왔을 텐데 그 당시에도 위성사진으로 찍어보고 적법성을 판단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축산농가 괴롭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에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 모든 축산농가에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겠네요. 저희 지역이 전국적으로 봐도 겨우 군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도 적고 고령이면서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를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축산농가를 타겟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면 누가 좋다고 와서 살겠습니까? 저희 가족의 경우 수백 년간 지금 이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기 시작한 게 최소 60년 전 일이고요. 더욱이 지금의 축사를 짓기 전인 26년 전엔 집의 외양간과 지금 보이는 우무실밭에 나무 목책으로 축사를 지어 소를 키웠습니다. 소가 80마리까지 늘어나 처음 제대로 지은 축사가 지금의 축사인 겁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한 달 이자인 88만원도 제대로 못 갚고 가족이 죽어라 일만 했던 게 기억납니다. 시골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소만 키워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논농사, 밭농사도 했고 심지어 지하수 개발까지 하며 1년 365일 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해도 감당 안되는 사료값, 떨어지는 한우 가격으로 몇 년 전에는 진지하게 폐업 신고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기를 잘 버텼고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시국인 현재 한우 가격이 많이 올라 조금 살만하니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지금 이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도 작년에 수술을 하시고 입원만 6개월을 하셨는데 이건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희대 수학과를 졸업해 광주에서 과외를 주업으로 했지만 이런 이유로 작년부터 축산일을 주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나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거 포기할 때 많이 아깝긴 했습니다. 정형적인 이과생 머리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엄청 따지는 저로선 이건 너무도 비합리적인 처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축사 일부가 설계도를 초과했으면 다 허물라고 했겠죠. 사실 축사농가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알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이유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존에 장려금을 지원해주던 좋은 정책은 모두 없앴습니다. 한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동시에 사료값도 많이 올랐고 환경 규제로 인해 새로운 축사를 짓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작년에 지은 퇴비사와 짓고 있는 축사가 있는 서당골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 규제가 마을로부터 500m 이상일 때 허가를 받아 축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큰 건물이 전부 축분을 모아놓은 퇴비사입니다. 경사가 급해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지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제 두릅밭이 보이네요. 올해 개고생하고 두릅 가격이 너무 떨어져 100만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퇴비사는 작년 초에 완공을 했지만 축사는 이렇게 바닥 공사만 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허가 받은 면적보다 산을 더 깎았다고 합니다. 100평 정도 되니까 둘레를 1m 정도 초과한 거죠. 그래서 착공 허가를 계속 안 해주고 이렇게 수로를 깔아라, 언덕에 그물을 쳐라, 풀씨를 뿌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언덕에 그물이 쳐져 있고 풀씨를 많이 뿌려 풀도 많이 자랐답니다. 쉽게 말해 이건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니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일이고 특히 이때 아버지께서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바로 저희를 형사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부모님이 법률사무소와 법원 재판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벌금이 300만원이나 나왔는데 비례후 원칙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것입니다. 비례후 원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과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참새 잡는데 대포를 쓰지 말라는 거죠.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의성도 없고 벌금 30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해서 부모님이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허가도 다시 받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이미 지불했는데 만약 이대로 허가를 끝까지 안 해줬으면 5천만원을 손해봤겠죠. 코로나도 한우 농가를 도와주는 시국에 무슨 원수지간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평생 축사에 매달려 가족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저희 가족에게 말입니다. 괜히 안 좋은 일을 말한 것 같아 시청자분들께 조금 죄송하네요. 다음부터는 되도록 이런 이야기가 아닌 소들도 득달같이 달려와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다른 지역도 이러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도 저 일 구경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소 많이 구경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후에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